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5억대 내 집 마련 추천 단지를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실수요 목적 집을 구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총 8개 단지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40대 근로자의 평균 소득 2024년 2월 기준으로 438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4인 가구에서 생활비로 보통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대다수 가구, 보통 40대 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있는 가구에서는 월 100만원 저축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외벌이 가구의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은 한 5억에서 6억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5억대 아파트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값에는 현재 거주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다? 비싼 아파트예요. 왜? 비쌀수록 미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5억대 아파트는 안 오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긴 오릅니다. 다만 상승 순서에서 좀 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당장 안 오른 집을 왜 사야 되나요? 이게 좀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사야 돈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자, 내 집이 없다면 소비 패턴이 어떻게 진행된다? 소득에서 생활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축을 하게 돼요. 반면에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소득에서 원리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차이가 크나요? 아무래도 내 전세에 있으면은 원리금도 적게 나가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버는 만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지출이 통제가 안 되면서 당장은 내 집을 가진 원리금보단 큰 사람이 더 돈을 못 모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 패턴의 차이를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또한 집이 있어야 다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9억 아파트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대출을 갚아서 어느 정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대출을 좀 더 보태서 9억 아파트로 갈아타기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전셋집에 있었어요. 3억짜리 전셋집에 있다가 9억짜리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쉽다 안 쉽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비싼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야, 저런 집 누가 살 수 있냐 물어보지만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집을 팔아서 집을 사는 개념이 굉장히 정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또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진정한 내 집에서 느끼는 주거 안정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벽걸이 TV라든가 붙박이장이라든가 식기세척기 같은 거. 식기세척기 요즘 큰 거 놓으려면 이제 싱크대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집주인들이 잘 오케이를 안 해줘요. 그냥 원상복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벽걸이 TV나 뭐 정수기를 놓는다든가 식기세척기를 놓는다든가 불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전제품 외에도요, 뭐 부분 수리, 특히 조명 같은 거, 보통 중앙등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크릴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좀 많이 집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 것도 솔직히 수리하려고 하면 LED 조명을 해서 막 100만 원 가까이 돈이 드는데 전셋집에 그런 거 투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솔직히 전셋집에 사는 거하고 매매에 사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삶의 만족도 차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전세 만기 시점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5억대 아파트 추천 시리즈는 나눠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3인에서 4인 가구 내 집 마련, 그리고 1, 2인 가구 신혼집과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5억대를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추천 시리즈 좀 나눠서 정리를 드릴게요. 오늘은 3, 4인 가구를 위한 내 집 마련입니다. 8개 단지 중 첫 번째는 레미안 휴레스트 24평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했고요. 7호선, 3호선 원당역까지 도보 9분 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2009년에 완공됐고 1651세대 대단지예요. 현재 24평 매매호가는 9억부터입니다. 앞뒤 뚫린 판사형 구조예요. 얘가 비쌀 때 6억 3,300까지 갔었고 현재는 전고점 대비 78.7%입니다. 여전히 덕양구의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 정도 고점 대비 할인율이 있어요. 전세 가격은 3억 8천만 원, 갭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단지다 보니까 황금성은 굉장히 우수해요.
원당역 주변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 좀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는 몰려있을수록 관심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안양시의 석수 LG 빌리지 23평입니다. 1호선 석수역에서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또한 석수역이 신안산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신안산선까지는 한 1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은근 이 안양시 쪽에 있는 1호선 라인이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안산선까지 들어온다면 여의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석수 LG 빌리지 23평 현재 5억 8천입니다. 특이하게 앞뒤 뚫린 판상형 구조라서 거주 만족도는 괜찮을 거예요. 전고점은 얘가 7억 2,500까지 갔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80% 수준, 전세 가격은 3억 5천만원, 갭은 2억 3천만원이 나옵니다. 대단지다 보니까 황금성은 굉장히 우수해요. 특히 첫 집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이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23평입니다. 이제 파주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단지 1순위가 바로 운정중앙역 주변이죠. 3042세대 메모트급 단지고요. 역과의 거리는 7분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당장은 서울역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삼성역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거예요. 현재 23평 매매호가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포베이 구조의 판상형으로 구조는 굉장히 좋아요. 전구점은 확인이 안 돼요. 34평이 9억 7천까지 갔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이제 3억 3천으로 갭은 2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황금성은 우수해요. 네 번째는 수원역 해머로 23평입니다. 자, 수인문당선 수원역까지 11분 만에 접근 가능해요. 지금 약간 좀 삐끗거리지만 GTX 신호선이 수원역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자, 23평 현재 5억 3,900만 원의 호가가 돼 있습니다. 앞뒤 뚫린 판상형의 3베이 구조예요. 구조는 괜찮습니다. 황금성은 아무래도 863세대다 보니까 좀 보통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같아요. 전고점은 6억 8,500만원, 전고점 대비 78.6%입니다. 전세 가격은 3억 8천만원, 갭은 1억 6천만원 나옵니다. 다음은 검단 신도시의 호반서밋 프라임뷰 29평입니다. 719세대로 2022년 5월에 완공된 신축 단지입니다. 왜 프라임뷰인가요? 여기서 아파트 일부 동이 대보천 조망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돈을 더 내서 여기 조망 나온 데 보시는 분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29평 매매호가 현재 5억 7천만 원부터입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중형 면적이에요. 지금까지 다 소형만 해드렸는데 중형 면적이다 보니까 4인 가족도 만족하면서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전고점은 없고요. 갭은 현재 3억 1천만 원, 이제 전세값은 3억 1천만 원, 갭은 2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만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황금성은 좀 미흡한 측면, 그래서 매도하려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잡아야 하는 단지로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검단에서는 101역 주변을 가장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 일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5억대에서 일단 여기서 시작하시고 나중에 소득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101역 주변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곳은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 25평입니다. 김포골드선 풍무역 역세권이에요. 도보 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풍무역은 좀 호재가 있죠. 일단 5호선 연장 호재가 잡혔어요. 수도권 서쪽 지역으로는 5호선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 광화문, 여의도, 그 다음에 마곡지구까지 접근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풍무역 북쪽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이 일대의 아파트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선호하는 주거지가 될 겁니다.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는 2467세대 대단지고요. 현재 25평이 5억 8천부터입니다. 전구점은 거의 7억까지 갔었고 현재 83.4% 수준입니다. 전세 가격은 4억 4천이고 매물도 별로 없어요. 갭은 1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황금성이 굉장히 우수한 단지다 말씀을 드려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 이창용 라인에 있다 보니까 좀 소음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구리 행복마을 인창주공 4단지 23평입니다. 아시다시피 8호선이 구리역에서 개통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다산 신도시만 좀 오르고. 왜 그러냐? 대부분의 아파트가 구축이고 재건축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인창 4단지 주공 아파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평 호가 현재 5억 2천만 원부터입니다. 동구릉역까지 지하철 도보로 한 7분 만에 접근이 가능해요.
정구점은 6억 2,500만원, 정구점 대비 83.2%고요. 전세가는 3억 원, 갭은 2억 2천만원 나옵니다. 대단지다 보니까 황금성 우수하고요. 아무래도 구리시에 생활 기반이 있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구리 갈매지구의 LH 이스트힐입니다. 26평 매물을 볼 거예요. 자, LH 이스트힐은 1444세대고요. 2016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10년 공공임대로 공급이 됐고 지금 일부 분양이 전환돼서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26평 매물은 현재 5억 8,500만원부터 호가라고 있습니다. 3베이 구조의 판상형이에요. 전구점은 따로 없어요. 이제 분양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전세는 3억 8천만원, 갭은 2억 원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세대수가 작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이 유입될 만한 단지는 아니에요. 왜? 여기도 임대하고 분양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일단은 황금성 측면에서 미흡 정도를 드릴 건데, 구리 지역의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를 찾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처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거주 만족도는 좋을 거예요. 오늘 3, 4인 가구를 위한 5억대 아파트를 추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